자, 다음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인가요? 어떤 분이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민정 기자가 읽어주겠습니다. 연애 초반 데이트에서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한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네, 초반이 중요한데. 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나긴 솔로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화려한 커플이 된 당신. 연애를 이제 갓 시작한 만큼 모든 것이 설레이고 또 풋풋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초반 연애의 달콤함을 단번에 떨떠름한 맛으로 바꿔버리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당신이 알면서도 혹시 모르면서도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실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랑한다면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나요? 다 이해해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엔 조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는 당혹스러운 행동들이 있죠. 연애를 시작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연애는 새로운 레이스의 시작일 뿐 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어가느냐는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당신의 성공적인 연애 정착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연애 초반 데이트에 피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네. 사연은 아니고요. 한번 저희끼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두면 더 힘이 되죠. 네. 그렇죠. 연애 초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3개월 내에 이 사람이 어떤지 그 이후에는 또 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탐색 기간이잖아요. 소위 약간 밀당 기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죠. 네, 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렇죠. 하필 또 그때 한 번 했던 행동인데 이 사람 자꾸 원래 그런 사람인가 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연애 초반에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연락 두절이 하나 있지 않나. 맞아요. 초반 연락 두절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연락 두절이 되면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연락 두절도 조심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언행. 언행. 이제 욕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보면 나올 때 있으시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그거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하면 인적성 검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막 갑자기 나는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때 저는 노를 했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이렇게 후기들을 보면 이게 실제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솔직히 답하는지 아닌지는 통계적으로 다 이게 딱 거의 얼추 맞기 때문에 사실 어느 사람이나 누구나 짜증이 날 때나 화가 나면 욕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저것처럼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거죠. 솔직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서로 이제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났을 때 꼭 욕을 해야 예스가 합격이라는 법.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인적성에 관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는 화가 난다는 거 예스 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성향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탈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표시가 나서 그 부분이에요. 욕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죠. 정말 다 솔직하게. 욕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범위 안에만 잘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욕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고백하게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인적성에 관한 얘기했고요. 네, 이어서 연애 초반 데이트에서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만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긴 한데 데이트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 초반에.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연인 됐으니까 친구와도 함께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상대방은 이제 날 만나러 온 건가?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필요해서 더 데리고 온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할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다툴 때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건 처음에 잘 안 다퉈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가고 나서 다투게 되고 이게 점점 일이 커지다 보면 나중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아닌 걸로도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친구들 같이 만나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같이 만나도 될까? 그런데 어찌 보면 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거절하기도 뭐하고. 네, 거기서 거절을 해버리는 건 어쨌거나 나의 연인이 나에게서 좋은 제안을 한 건데 내가 여기서 거절해버리면 이 친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의기소침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물어본 게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 거절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연인과 1대1 데이트가 아닌 다수가 만나는 건 물론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른 분이 계세요. 1대1로 만나는 걸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저는 같이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개는 1대1로 만나는 걸 선호하시죠. 초반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커플끼리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커플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참 비교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 비교를 당사자 제가 나간 것도 아닌데 이제 갔다 오신 분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걸 내 친구에게 하기도 민망하고 연인에게 하기도 답답해서 제3자인 너에게 하는 거라고. 너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하나하나 차고 다니세요.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대하는 것부터 뭐 장소 선정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생각보다 첨예한 대립도 있고 해서 재밌긴 한데 아무래도 좋게 끝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우리 연인들이 상대방 연인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말 그러네요. 주의해야겠네요, 진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민정 기자? 초반에 연애 초반에 너무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를 남자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연애 시작하고 나서 너무 막 많이 보여주면 여자 쪽은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네, 좀 부담이 된다. 확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냥 좋아하는 감정에서 만난 건데 너무 과하게 막 결혼 날짜 우리 언제 결혼할까? 많은 부담이죠. 달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만날래? 뭐 이런 거. 부담이 그러네요. 맞아요. 수위 조절을 조금 좋아도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밀당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결혼식 날짜를 잡는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는 이제 연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쪽이긴 한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계속 주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내가 마음이 있는 걸 조금 나눠주고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이제 만날 때는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심은하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랑이 처음에 풍덩 빠져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드는 거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쌓여서 더 돈독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연 중에 뒤로 가면은 급사빠라는 사연이 있었던 그때 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급하게 사랑에 빠지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때 또 뒤에 사연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연애 초반에는 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약속 시간? 약속 시간 중요하죠. 이거 안 지키면 좀 되게 개념 없어 보이고 짜증 나죠. 싸우기 딱 좋아요. 딱 좋고 이미지 깨기 딱 좋죠. 이건 뭐 연애뿐만 아니라 뭐 시간 약속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그리고 좀 뭐 기다리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고. 그렇죠. 근데 또 서로 이제 대립되는 게 뭐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 나 좋다면서 뭐 이 정도도 이해 못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남자도
아니 뭐 내가 언제까지 얘기해줘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초반에 특히 이 약속 시간이라는 부분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늦는 사람만 계속 늦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늦는 사람 계속 늦고 그러다가 늦는 사람 어쩌다 하루 일찍 오면은 넌 왜 이렇게 약속 시간을 안 지키냐며 또 싸우죠. 그러니까요. 또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저는 그 아까 이호일 기자가 그 사랑은 풍덩 빠지는 게 아니다. 점점 물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그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또 하나 떠오른 게 왠지 하셨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체 신체 반응 있지 않습니까? 뭐 밥을 먹다가 트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건 너무 실례죠. 네, 그렇죠. 실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실례가 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편안한 만남으로 갈 수 방귀 있는. 껴도 돼요? 이러면 어떨까요?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든지.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낱말을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잘 못 맞추면 공부하세요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안 웃을 것 같은 그 아나운서분이 막 웃었을 때 이 반전 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전혀 방귀를 안 낄 것 같은 우리 요정 같은 여성분이 갑자기 푹 하면서 이제 끼면 얼마나 귀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갑자기 했어요. 근데 연애 초반부터 그렇게 방귀를 트는 거는 좀 아니, 너무 억지로 일부러 튼다기보다는 나와버린 거죠. 풀려버린 거. 이제 풀려버린 거죠. 연애 초반에 제가 너무 풀려버린 거 약간 환상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이미지를 처음에 어느 정도 쌓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한 만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런 뭐 방귀를 튼다든지 좀 생리적인 현상,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런 데 서슴없이 하고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지금 두 분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정말 화장실 급한데 안 가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걸 꼭 근데 티를 내면서 티를 내지 말고 그냥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정도. 센스 있게 거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그거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뭐 어때 이미 품절났네. 그래서 아무튼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막 하도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만나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거는, 보는 거. 그거 진짜 예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막 첫 만남 자리에서도 그 케이톡 막 그 사람 앞에 있는데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좀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첫 만남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그렇죠.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아들이 카톡하면서 식탁 엎으신 아버님도 봤거든요. 혹시 어떤 아버지? 친구의 아버님이 그거는 사실 이제 뭔가 가족이나 사람끼리 만났는데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딴청 피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게 또 처음 우리 주제처럼 첫 데이트 또는 초반에 해서는 안 될 행동 같아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거든. 또 나와버리니까. 자꾸 나와버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되게 중요시해서 처음 만나거나 뭐 이러면 아예 핸드폰을 좀 안 보는 거예요. 아예. 정말 급하면 전화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게 차라리 보면 계속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죄송한데 급한 연락이야 잠깐만 실례할게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그렇죠. 이게 좋은 마음에 드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성분이 있으면 저도 핸드폰을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보질 않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에 집중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이제 옆에 이렇게 두고 계속 시간 전략적이구나. 아까처럼 티를 낸다는 것처럼 거절 방법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요.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네, 다음 사연도 제가 이어서 이제 들려드릴게요. S양의 사연인데요. 정말 제 주위 남자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매력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전혀 안 드는 남자거나 매력은 있지만 다가올 듯 말 듯 애매하게 행동하는 나쁜 남자. 썸남이네요, 썸남. 네, 혹시 눈이 높은 거 아니냐고요? 아, 천만에요. 그냥 착하고 함께 다니면 부끄럽지만 않을 정도의 외모에 전문적인 판검사나 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그 정도면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이 정도는 솔직히 누구나 바라지 않나요? 네, 그쵸? 친구들 보면 저보다 못난 애들도 어디서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데리고 오던데 저는 왜 그런 걸까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주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제 주변엔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왜 한숨밖에 안 나올까요? 네. 괜찮은 남자가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저는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높은 거겠죠? 제가 볼 때도 약간 네. 눈이 높지 않나 싶은 게 네. 사실은 주변에 찾아보면 있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네. 요 사연을 우리 안민정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2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셨죠? 네. 연애 이후에.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난 이 사람을 남자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네. 그리고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남자분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냥 하다 보니 네. 2년이 흘렀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고. 네, 특별히 딱히는 없어요. 누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면 어때요? 소개팅 시켜주면 그 사람이 괜찮으면 나가보긴 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직 장담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에요. 가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시간 훅 갑니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딱 그렇더라고요. 그 약간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또 약간 이제 정말 딱 정년기 되신 분들은 조금 급하게. 아니, 예전에 제 사수였던 분이 이제 33살 때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확실히 윗분들은 그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안민정 기자 얘기로서는 제가 정리해봤을 때는 주변에 뭐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마음을 흔드는 남자가 없다는 말은 본인 눈에 차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차는 괜찮은 남자가 없다. 그게 아니라요.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인 남자다, 이성의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있어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저는 아예 뭐 남자로 보질 않고 그냥 사람이다. 그냥 동료? 아니면 그다음에 친구.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한 것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네, 그리고 굳이 지금 별로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니즈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급이 없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니, 니즈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맞아요. 제가 느낄 때도 딱 그죠. 네. 그냥 남자를 이성으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다른 그냥 사회적인 관계로 보고. 근데 지금 사연의 이 여자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 이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상황인데 자기는 멀쩡한데 없다. 괜찮은 남자가 내 주변에. 네. 나는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눈이 좀 높은 거 아닐까요? 네.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수준이라고 할까 라인 그 선에 닿는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풀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이 여자분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여자인가요? 글쎄요. 그 여자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아까. 네. 아까 남자분에 대한 잣대를 댈 때는 대기업 바라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 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또 들어가 보면 혹시나 또 굉장히
높은 기준이 될 수도 우리 있고. 가족 모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3대3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안정적인 정도. 네.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뭐라 그래 데리고 같이 다니기에 데리고 다니기에 이제 데리고 다닐 만큼 조금 벅차다.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여자분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본인을 다시 좀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은 남자를 찾기 전에 본인이 괜찮은 여자인가 지금 그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 주변에도 물어보고 혼자의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괜찮은 여자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조금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빠지면 확 빠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요?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높기도 한데 그 눈이 되게 구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쳐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높다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약간은 다르거든요. 너무 눈이 구체적인 것과 눈이 단순히 높은 것은 다르긴 한데 이분은 조금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두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 만나봤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부족하네.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이 사람 만나봤는데 이 사람도 이분이 부족하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제 연애 관련돼서 이제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여성분들한테 이제 강사분이 이제 이런 말씀했어요. 당신의 이상형을 종이에다 한번 다 써봐라. 그리고 그걸 한번 읽어봐라. 읽었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환상 속의 남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니즈에 모두 충족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 중에서 몇 %? 정도. 한 그냥 30%, 70% 정도만이라도 많은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남성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인데 그 결혼정보업체를 가면 서류를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주변에 벌써 뭐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정말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알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들어보면 거기서도 딱 얘기한대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를 적으라고 그런대요. 그렇죠.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 기준이 되는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남자 능력, 직업,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뭐 외모, 집안, 그리고 뭐 성격, 뭐 이런 식으로 뭐 5개가 있다. 학벌도 있더라. 학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3개만 적으라고. 이상형을 찾아가는 이제 반대편에서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저도 이상형을 말씀드렸을 때 3가지는 제가 선호하는 것, 그리고 2가지는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하는 것 이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상형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딱 그 방법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결혼정보업체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관련 기업들을 조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 우리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자. 호기심에 입력을 했었는데 거의 뭐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사람이 아니. 등급 안 나왔어요? 등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정말 냉정하게 나옵니다. 냉정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모두 이게 적당히 조금 낮게 나와야 웃고 넘기는데 다들 표정이 심각해져가지고 우리가 다들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외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할 때 어떻게 나오는데 그 항목마다 점수가 또 나와 있고 그리고 가입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셨을 텐데 그런 것도 이렇게 나가. 그리고 그 프리미엄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 로고가 바뀌면서 오늘의 프리미엄 회원님 하면서 이게 뜨거든요. 이제 고급 정보죠. 그분들은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셨을 테고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느꼈죠. 맞아요.
점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노처녀인데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이제 언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정말 30대에는 워크홀릭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30대를 그냥 일만 하다가 쭉 지내다가 이제 여성의 어떤 지위를 획득했죠. 40대 초반이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소개팅은 많이 들어오죠. 또 성공하신 분들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43인데 성공은 하셨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 이제 주변에서 하도 이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왜 슬펐냐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눈이 33세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늙은 걸 생각 못하고 소개팅에 딱 나갔더니 웬 늑수그레한 정말 거의 너무 늙은 자기가 봐도 그런 사람이 이제 떡하니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생각 못하는 거죠. 자기가 안타깝다. 그만큼 나이가 먹고 외모가 변하고 막 이런 모습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스스로 안 받아들여지고 나는 아직도 33살에 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는 남자를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참 저한테도 이제 너도 조심하라. 너 그냥 하지 말고 신경을 쓰고 좀 여자가 성공을 하는 여자는 가정도 잘 일궈내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여자가 정말 진정한 성공을 하는 거다라고 그 지나온 분, 그 언니가 또 경험담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그렇죠. 너무 맞는 이야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확 와닿는 게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중요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그 사연을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아까 그 언니 얘기도 했지만 본인도 조금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도 너무 남자만 이렇게 기준 잣대에 올려서 판가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본인도 좀 갈고 닦고 정말 그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괜찮은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조금 갈고 닦고 자기도 관리를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팅은 또 자신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슬플 수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각하기에는 뭐 이보다 좋은 자극제가 없죠. 맞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죠. 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그 부모님 이제 당신의 아들이 데리고 오는 그 배우자감을 탓하지 마라. 딱 네 자식의 수준을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런 말이 또 일맥상통한 의미죠. 근데 명언을 또 하나 남겨주시네요. 오늘 하나 남았네. 딱 이제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그 배우자감을 탓하지 마라. 딱 네 자식이 그 수준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문득 생각난 건데 이 여자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가능성 있는 분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 수 있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조금 케어를 해주면 충분히 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질 수 있는 남자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는 남자분이 너무 생각이 박혀 있지 않아서 조금 융통성 있게 이 여자분과 맞춰가면서 그 이상형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남자분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이분이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지만 조금만 더 시선을 낮추고 본인의 노력을 조금 첨가해서 이제 그 남자분을 거기까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이 완성품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가꾸어가는 그 맛도 있어야 돼. 그럼요. 맞아. 아니, 방금 그 말씀 가능성 있는 남자를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또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이 한 분 여성 강사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보통 요즘 젊은 여성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집이 하나 있고 또 뭐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 남자들을 찾는데 오히려 자기가 추천해주고 싶은 남자는 집이 없고 차도 없는 가난한 남자,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꼭 만나라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 있는 남자를 만나야 여자도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랑 같이 뭐 그분은 남편과 지하방에서 시작을 했고 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나 그냥 이 남자한테 갈래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본인은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때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남자. 정말 성장해갈 수 있다는 게 맞다면 괜찮죠. 그래서 남성분들도 그런 확신을 이제 여성분에게 줘야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10년 뒤 나는 대성하리라. 네. 맞아요. 그 남자한테 그런 자신감 되게 중요해요. 패기. 내가 너 하나 책임질게.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말만 하다가 이제 시기에 행동을 안 옮겨지면.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도 함께 첨가를 해야지. 뭐 평소에 생활은 맨날 늦잠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냐 이러면 전혀 그건 안 되죠. 본인 책임지기도 바쁜데 너나 책임져라 하고 싶을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 사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 사연 주제는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그녀. 금사빠라고 하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사랑에 쉽게 빠지는 타입인데요. 상대가 조금만 괜찮아도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마음을 주고 호감을 느껴요. 이런 분 주위에 많죠. 하지만 그게 연애까지 이어지거나 막상 연애를 하게 돼도 오래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쉽게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라는 그녀. 혹자는 이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사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의 준말이죠. 금사빠.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한 용어기도 한데 막상 듣고 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스몰. 그럴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흔히 존재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로 금사빠라고 밝힌 이 주인공.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의 준말 금사빠. 요즘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랑, 쉬운 만남, 인스턴트 사랑을 대표하는 또 말이기도 한데 금방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사연의 주인공과 굉장히 비슷한 게 이분은 여자분이시지만 저는 남자이고 저도 금사빠 중에 대표적인 주자 중 한 명이죠. 주자네요. 또 주자 나오셨네요. 금사빠계에 뭐 가장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는 마음을 빨리 빼앗기는 편이에요. 상대방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진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뭐 챙겨주고 하면 저는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죠. 혼자 연애도 해봤다가 헤어지기도 했다가 그 정도로? 어디 놀러 가기도 했다가 뭐 상대방 문자가 하나 오면은 그냥 그거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되는지 혼자 끙끙 앓고 보냈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어디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어떻게 동선을 해야 되는지 동선까지 어떤 이제 어떤 말을 해야 자연스럽게 넘어갈지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잘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빠른 피드백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만큼 제가 그런 만큼 상대방에게도 조금 이제 빠른 피드백이 오길 바라는데 상대방이 약간 미적지근하다 싶으면 저는
오히려 그걸 그냥 이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나한테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만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금사빠, 또 다른 말로 금세 사랑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면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네. 금사빠라고 하면은 만약에 얼마나 빨리 빠지는 게 금사빠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다가 만난 분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뭐 타면서 뭐 다른 분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제 배를 누르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래서 뭐 한때는 저도 이제 입사하고 나서 한 4층에서 한 6층 정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분께 잠깐 빠졌었죠.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게 되면서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됐죠. 저만 금사빠인가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사실은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분들은 더 금사빠인 게 사실 여성분들은 청각에 예민하고 남성분들은 시각에 예민하거든요. 시각적으로 조금 뭔가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시면 일단 마음이 설레는 거는 뭐 이거는 근데 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 나오나요? 그 대표적인 예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그 머리를 감고 그런 샴푸 냄새 향기를 풍기는 여성분을 봤을 때 설렌다던가.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성분이 정말 자리가 없어서 제 앞에 앉은 건데 저는 그걸 또 착각을 했죠. 이 여성이 나를 좋아하나? 내게 다가오는구나. 네. 근데 또 막상 마음은 사실 또 내성적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그거 생각나네요. 그 손가락.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착각의 늪에 빠졌던 게 제 20여 년간의 그런 삶의 20여 년? 네, 20년. 괜찮으세요? 그 손가락 생각나서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나 네. 근데 제겐 지금 추억인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한 번 더 그 손가락 하나로 매서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지난번 잠깐 언니였죠. 언니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착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요즘은 안 그래요, 솔직히?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사실 홀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 몸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사실 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둔해졌죠. 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이런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연예인들 사진을 본다던가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연예인 사진에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어떤 연예인과 사랑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사실 전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텔레비전을 또 못 보고 살다 보니까 여의치 않고. 네, 여의치 않은데. 왜요? HPBS를 보시잖아요, 맨날. HPBS를 보니까 이게 또 참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딱 방금 이호일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랑을 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확률적으로 금방 사랑에 빠지면 확실하게 금방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기대를 하고 빠지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또 금방 식어버리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금방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또 왠지 금방 헤어져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진전이 있었던 분과는 짧은 기간 안에 헤어져도 크게 막 지금 기억이 났는데 저는 그거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움까지? 오래 사귀면 정이 들어서 이게 헤어지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오래 만나기가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기간이 길어질랑 말랑하면 오히려 막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들기 전에. 네. 그 정들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저는 한 3달 정도만 만나도 정이 깊게 들더라고요. 네, 3달이 굉장히 길게 만나는 건가요? 네. 석 달이면 상당히 길죠. 그렇죠. 짧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짧다고 하시는.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석 달이면 뭐 거의 뭐 희노애락 당했고. 딱 그리고 뭐 헤어지면 모든 그런 슬픈 노래 가사가 다 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랬구나.
그런데 금사빠 분들이 또 이제 그만 만나게 될 때는 또 깔끔해요. 아, 그렇죠. 쿨하게. 깔끔하게 이제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용이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굉장히 용이하죠.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뒷 이야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생각난 건데 이제 금사빠 물론 저도 금사빠 중에 한 명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어떤 문제가 있냐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사랑을 약간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랑이 받길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10개의 사랑을 주면 하나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애정결핍의 일종인가요? 애정결핍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병 같죠? 근데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애정결핍도 중요한 요소. 제 친구 중에서도 금사빠가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 금사빠가 더 위험하죠. 왜냐면 이 남자들의 마음은 자기가 좋으면 움직이잖아요. 좀 여자는 남자가 좀 좋아하면 조금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남자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소신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금사빠예요.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사랑을 갈구한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부담스러웠던 것도 근데 둘이 이제 만나는데 서로 약간 탐색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금사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를 다그친 거예요. 우리 도대체 무슨 사이냐. 알아가는 그런 사이에.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렸죠. 그런 참 장문의 K톡을 K톡을 정말 그럴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혼자 욱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죠. 그 후로 남자가 연락이 없었다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고. 두절됐죠. 두절됐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안 된대요. 그 감정이 좋으면 표현을 주체를 해야 되고 끝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끝나는 게 속 시원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약간 애정결핍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남 얘기 같지 않네요. 근데 여자는 속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약간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사빠가 이제 하면 여자가 손해. 마음을 그렇죠. 보이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남자분한테 조금씩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닫기도 했다가 또 줬다가 약간 그렇게 해야 좀 더 오래 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열었을 때 또 하나의 상자가 있고 또 열었을 때 상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깐양파처럼 계속 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되죠.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오랜만에 수긍하는 모습을. 우리 현택이죠. 수긍시키는 최초 네라는 대답을. 순간 무서웠어요. 여자분이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갈고 닦아서 이제 그 남자분한테 정말 까도 끝이 없는 그런 양파의 여자가 돼서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게 되게 조금씩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사빠는 금물이다 여자에게. 절대로.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남자도 금사빠면 두 분이 이렇게 했으면 같이 불타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한 명이 금사빠고 한 명이 금사빠가 아니면 그거는 여자 쪽이 좀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마음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남자는 마음이 없는데 그걸 받아줄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남자분이 더 좋아할 때 연인들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모습이 또 아름답죠. 그리고 그 연인들의 그 사랑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남자분들은 수치도 나. 처음에 이제 높은 수치에서 점점 내려오게 되고 여자분들은 낮은 수치에서 점점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이때 중간 접점에서 많이 사랑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사빠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가 또 워낙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나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분석적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와닿네요. 금사빠가 왜 안 되는지. 그래요. 금사빠 이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뭐죠? 사연에서 본인이 이분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사랑에는 빨리 빠지는데 연애를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연애를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짧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에 다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스킬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앞섰어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넘쳐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스러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당연히 느낄 테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분이 연애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시작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금사빠가 이제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또 급하게 마음을 전하고 또 고백에서 만남 그 사귀기까지의 과정이 또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체크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파악이 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기대한 만큼의 그 피드백이 오지 않고 그러면 또 실망을 해서 이게 금사빠에 빠지는 분들은 또 금사포, 금세 포기.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그게 참 일명 그새 하나를 또 만드셨네. 금사빠, 금세포. 금사포. 금사빠, 금사포.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충분한 그 상대의 마음을 체크할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또 자기 혼자 뭐 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뭐 이 사람도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왔을 때 금방 포기하게 되고 길게 이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이분은 만나실 때는 조금 너무 좋아도 좀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조금 여유를 좀 가지셔야 앞으로 좀 장기적인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금사빠끼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사빠 카페를 하나 만든 괜찮네요. 제가 그럼 초대 회장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금사빠끼리 만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금사빠끼리는 금사포 되겠죠. 그죠? 제 생각엔 반대로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발상을 해보면 서로 이제 희소처럼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주기가 짧을 뿐이고 오히려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사빠의 그 상태가 쭉 간다면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맞아. 그러고 보면 금사포를 하는 이유가 상대가 피드백이 안 오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혼자 포기하는 거니까. 피드백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주면 바로 왔을 때. 그러네요. 방법은 있었네요. 카페를 빨리 만드는 것이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그 안민정 기자가 말씀해주신 게 또 맞다고 하는 게 조금씩 자기 뭐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여성분께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이 저한테 막 좋다고 하면 처음엔 좋은데 이제 금방 식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막 제 가슴을 애태우는 그런 분이면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라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 친구도 자기도 알면서도 일을 저질러요 항상. 그러지 말. 자기가 꼭 해놓고 후회를 해요. 근데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못 참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너 제발 그러지 말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상의를 하자.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려요. 제 예전 그 남녀 이제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숙박 같이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한 여자분이 난 이제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닌 받고 싶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최종 선택은 또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랑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싶었죠. 그분이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자기가 원하는 분에게만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가는 걸 제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남 이야기 아닌 것 같고 안타까웠죠. 더욱 안타까웠던 건 결국 그 선정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대방은 그 여자분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참 성향 바뀌기도 어렵고 좋은 분을 만나기도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이 마지막 사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 미녀 야수다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대략 200개의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날 확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작고 큰 군, 도시 이 중에 같은 곳에 있을 확률. 세 번째로, 같은 동시대에,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존재할 확률. 네 번째로, 같은 시간, 분, 초대에 서로를 볼 확률. 마지막으로, 서로를 보아 호감이 갈 확률. 네. 이런 어마어마한 확률로 만난 인연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굿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